한국인의 정서에 가장 맞다고 하는 나무, 조경수, 바로 소나무죠. 이렇게 우거진 빡빡해 가지고 이 낙엽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소나무를 저희들이 전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전지가 끝났습니다. 요거는 수영도 수영이지만 고기 들어간 수간이 좀 아름다운 편입니다. 그래, 요런 나무 정도 하나 가정집에 있으면요, 가정집 정원에 있으면은 아침에 일하면은 상당히 좋은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요거를 설명해 주시죠. 일반인들이 보면 끝만 다 자르는데 요걸 끝을 한번 잘라 보시죠. 그런데 왜 끝을 자르면 안 되는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오늘부터 매주 한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전지 유인희 선생의 소나무 전지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그제까지 2박 3일에 걸쳐 가지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골프장, 우리나라 10대 골프장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100년 된 장송을 스카이를 타고 전지를 하는 거,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서 아주 자그마한 정원에 맞는 소나무까지 다양하게 몇 가지를 촬영해 왔습니다. 그걸 편집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에 걸쳐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지의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가정집에 가장 많은 정도 규격이고, 그리고 가정집에 보통 보면은 아줌마들이 키 작은 나무들은 그냥 부엌가위를 가져가지고 끝을 막 자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릴 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들이 자꾸 거기서도 세 가지가 나오니까. 하는데 이 정도 20년 30년 이상 묵은 나무들은 그래뿐만요, 수영 다회를 보고 차라리 손 안 대고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수영을 만드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은 거의 10년 이상 그냥 두어가지고 형편이 시대했지만 지금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요렇다. 요걸 갖다가 전지 유인희 선생님께서 직접 자르면서 설명을 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유인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설명하셨듯이 일반 가정집에 한두 주, 서너 주씩 가지고 있는 그 소나무 전지 작업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좀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집안에 그 나무 관리하시는데 좀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뭔지, 일반 초보자분들, 그리고 가정주부들은 가위를 줘도요, 머뭇거리기만 하고 끝만 다 자르지, 정말 중요한 가지, 뭐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뭐를 잘라라? 오늘 작업은 중급 이하, 되도록이면 그 초보적인 지식도 아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주로, 요거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충실하면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주부들이 그냥 부엌가위를 가져나와가지고 바느질 하던 가위를 가지고 자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도 밑에서 보면 키는 대략 요 사다리가 2m 40짜리니까 3m 안 되고 3m 좀 미만 나무예요. 이 내부를 보면 이미 여기 나무 가지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 손을 봤던 것 같아요. 손을 안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손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안에 있는 안까지는 다 제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쏙까지 너무 많이 잘라붙다, 그죠? 근데 여기 가지고 계신 분은 안쪽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가지가 자꾸 말라가니까 안에 부분을 많이 제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걸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쏙지를 다 잘라본다. 안에 있는 안까지라는 뜻은 목대의 원줄기도 안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우리가 말하는 안까지는 나무 줄기 안쪽에 붙은 가지를 안까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 줄기가 있고 주지가 있는데, 이 주지에서 부주지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한 칸
2칸, 3칸을 다 잘라보고 4칸째 한 개가 남았는데 이거를 이쯤이라도 하나가 작은 거라도 살아 있었으면 좀 더 그렇죠. 안쪽이 풍성해질 수 네.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안쪽에 있는 가지를 보통 안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안쪽에 있다 그래서 안가지예요. 일반 그냥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되게 안쪽에 있는 가지를 제거를 해요. 왜냐하면 손 쉬우니까. 답답해 보이니까. 예. 그러면 조금 이렇게 훤해 보이고 또 깔끔해 보이는 것 같은 편하게 착각에 느낌이 빠지죠. 되는데 그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가지 안쪽에 있는 가지를 제거를 하면 나무의 가치가 많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볼품도 없어지고. 다만 무조건 안가지를 자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 나무 성장 속도에 따라서 안가지가 한 마디 요 정도 상태는 어떤 비율상 2마디까지는 잘렸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계속 안가지를 자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지가 바깥에만 남아 있죠. 여기서 정답이라고 보면 최소 요 마디에도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있으면 더 좋고요. 가지 배열이 넓게 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잘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끝에 부분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속가지를 함부로 자르지 마라. 가능하면은 잎을 몇 개를 남기더라도 좀 남기는 것들이 있어야 쏙이 찬다. 그렇죠. 쏙이 차야 볼품이 있고 품격이 높아진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게 소나무도 그렇고 일반 잡목도 그렇고 원래 그 전지를 하는 방법 순서를 말씀드리면 저 위에 상부부터 하부로 안에 가지부터 바깥으로 이게 시행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수영을 맞춰 내려가기가 편합니다. 아, 초보자들이 이 수영의 감을 잡는 데는 위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그 기준을 자연스럽게 이 나무의 무게 중심을 그렇죠. 잡기가 쉽다는 네.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시행을 하는데 지금 카메라가 저쪽에 있으니까 아마 보이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카메라 좀 비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작업을 하고 저 바깥쪽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카메라가 보이니까. 자, 여기 일단 기준을 먼저 잡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기준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준점이라면 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기가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준은 가운데가 된다. 가운데 부분인데 지금 상태로는 이 나무 밑에서는 보이지만 위에 올라오니까 마찬가지로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예, 모르겠죠? 꽉 찼습니다. 가운데 보면 어느 지점 기준을 잡아서 시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운데 지점이긴 하지만 여기 사실 가지가 지금 높이 올라와 있는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한 지점 꼭 중앙이 아니더라도 나무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한 지점을 잡고선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쪽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기준점을 잡을 만한 그런 가지를 발견하기 힘든다. 기준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저 안쪽부터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거리도 멀고 하니까 안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요거를 설명해 주시죠. 일반인들이 보면 끝만 다 자르는데 요걸 끝을 한번 잘라 보시죠. 근데 왜 끝을 자르면 안 되는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보통 일반인들이 작업을 하면 요즘은 좀 그래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셔가지고 가운데 순 제거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 순을 제거를 하고 나도 이 가지, 그러니까 옆에 나온 순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짧게 만들려고 마디를 많이 하는데 요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권장하기도 그렇고 권장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는 또 이렇게 잘라서 마디를 줄여놔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무조건 다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가지만을 제거를 해서 요거를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쪽에 보면 요 가지를 제거한 그 주위 부분에 작은 잎들이 있어요. 엄청 많네요. 요거를 살리면 되거든요. 그럼 그래서 요 가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르면, 큰 가지를 자르면 작은 순이 남겠죠? 요거를 살려내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굳이 이걸 지금 세력이 강한 걸 놔둬가지고선 다 순지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정답인지 알고 계셔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지는 최대한 작은 순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큰 순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반대예요. 작은 걸 자르는 게 아니고 큰 걸 자르는 겁니다. 강한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굳이 중간치기를 해서 마디를 이렇게 줄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중간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꼭 중간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아까 설명했듯이 중간치기를 해서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그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그 설명을 그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하도록 하죠. 오늘은 조경과 구들장 전지 유니 선생의 전지 기본 제1회차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2회차에서는 전지를 하면서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지 유니 선생과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